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 드로아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앞전에 올린 개인회생 중지명령, 금지명령 제1탄에서 법원의 중지명령, 금지명령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제1탄에서 자세히 알려드린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다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경매 등을 개별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사무실의 비품,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현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진행 중인데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들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중지됩니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아직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래 행하여야 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미리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소유의 가전제품, 비품,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아직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금지되는 것이죠.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독촉, 변제독촉하는 행위, 추심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제1탄의 내용에 이어서 제2탄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는 데 걸리는 기간, 언제부터 중지, 금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금지명령의 경우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되는지,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사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했을 때부터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는 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일주일가량 걸리며 늦어도 2주일 이내에는 대부분 나옵니다. 빠르면 2일 내지 3일 이내에 나오기도 합니다. 둘째,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곧바로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중지, 금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지명령은 법원이 결정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한 중지명령 결정서 정본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그 강제집행에 대하여 중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지명령 결정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그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되죠. 중지명령 결정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중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반면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의 결정서가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채권자에게 금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지명령의 결정서가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때부터 송달받은 그 채권자에게 금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제대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도 금지될까요?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과 영업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직장을 다니며 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장사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을 말하죠. 법원은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경우에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독촉, 변제독촉하는 행위, 추심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법원은 영업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경우에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유체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카드 매출금 채권 등의 영업채권, 금융기관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독촉, 변제독촉하는 행위, 추심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지 않고 있지만 영업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대부분 내려주고 있지만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해생법원 실무준칙 403호에는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많은 경우에는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어디에 지출했느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채무자의 생활비나 채무자의 정당한 사업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도박, 게임 등의 사행성 낭비 행위 등에 사용했다면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고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개인회생 등을 재신청하는 경우에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재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의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란 예를 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의사는 없고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피한 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하에 진행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사례들에 해당될 경우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금지명령 결정이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는지 여부, 법원이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금지명령 결정이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일주일가량 걸리며 늦어도 2주일 이내에는 대부분 나옵니다. 빠르면 2일 내지 3일 이내에 나오기도 합니다. 둘째, 중지명령은 법원이 결정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한 중지명령 결정서 정본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그 강제집행에 대하여 중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의 결정서가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채권자에게 금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셋째, 법원은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지 않고 있지만 영업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많은 경우에는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트루와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